자, 크립토 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6,000불대까지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하락 압박이 가중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XRP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뒤를 따라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15센트 중반가량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정보들도 그닥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바가지 바닥까지 박박 긁어가지고 모아온 소식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XRP 관련된 분석, 계속해서 크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센트 혹은 7센트까지 보고 있는 분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15센트 같은 경우도 전에 분석가들이 15센트 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도 믿지 않았었고 저도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결국은 15센트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제발 분석가들이 틀려가지고 XRP 가격이 5센트, 7센트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일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는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2018년도에 비해가지고 2019년도에 암호화폐 산업 투자 규모가 줄었다라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잠깐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사진상에서 빵양이 씩 웃고 있네요. 몇몇 분들은 이거 보시고 이제 열받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사는 이렇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분야에서 이뤄진 대규모 투자는 전년 대비 금액으로 치자면 34%나 감소하게 되었고요. 건수로 보자면 15건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꽤 굵직굵직한 투자가 나왔었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에 가장 많이 투자 자금을 모은 것은 리플사와 피규어이라는 것이었고요. 리플사는 2억 달러 그리고 피규어는 1억 300만 달러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모으는 거 하나는 1등 먹었어요. 리플사가 메이저 알트 중에 꼴찌를 했지만은 자금은 많이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 모은 자금들 XRP 가격 올라가는데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자금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알렉스 컨이라고 하는 CB인사이트의 핀테크 분석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금 모금액이 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보통으로 신생기업들이 자금 모금에 나선다. 규모가 더 크고 성숙한 기업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사가 신생기업인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산업의 건전성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분야에서 미래는 좋지만은 앞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될지 제가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빨리 전염병 사태가 지나가야 여러가지 산업체들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정말 걱정이긴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소식, 여기 있는 이 여성분의 이름은 랜디 저커버그라고 하는데요. 이 저커버그 하면은 딱 떠오르시는 게 있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입니다. 같은 저커버그인데 이 사람은 바로 마크 저커버그의 누나라고 하네요. 당연히 페이스북에서도 일을 했었고 지금은 저커버그 미디어라는 자신만의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번에 리플사의 어슈시빌라를 초청을 해가지고 블록체인과 리플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렇게 초청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트윗을 남겼어요. 어슈시빌라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계속해서 트윗을 남겼는데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터뷰에서 어슈시빌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리플사는 지불 움직임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트윗,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통해 전 세계의 돈을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세 번째, 리플사의 기술이 전 세계에 실사용화 및 채택을 받고 있으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든다. 네 번째, 사람들이 아이폰을 쓸 때 지불을 전 세계에 가능하기 위해서 그들은 인터넷 프로토콜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리플사가 지불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은 정말 매끄럽게 일어나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다섯 번째 트윗, 어슈시빌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인터넷에 관련된 스타트업에 입사하는 현명한 선택을 내렸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며 블록체인 역시 나로 하여금 그때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나는 블록체인계의 아마존을 찾았는데 바로 리플사다 라고 어슈시빌라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일곱 번째, 리플사의 미션은 정보를 옮기듯 돈을 더욱더 안전하고 빠르게 옮기는 것이다. 여덟 번째, 우리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홉 번째 바로 넘어가가지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회사의 제품이 어떻게 보다 더 실질적으로 더 나은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트윗.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은행이 됐든 금융기관이 됐든 바로 이 중간 관계자들을 뛰어넘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사업에서 이 중간 관계자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 모른다면은 다시 당신의 사업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트윗. 내 생각에는 앞으로 향후 2년 안에 리플사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게 될 것 같다. 전 세계 질서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재정립될 것이며 아시아가 이런 움직임에서 선두를 지휘하게 될 것 같다라고 그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이 랜디 저커버그의 어시시빌라 및 리플사에 관련된 트윗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 수많은 암호화폐 회사들 중에 이제 리플사가 초청이 돼가지고 마크 저커버그 누나와 함께 인터뷰를 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리브라, 이 라이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일단 리브라는 죽쓰고 있긴 하지만요. 자, 아무튼 이 리플사의 발전 정도나 성장이 정말 주목할 만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리플사가 앞으로 2년 안에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빵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시시빌라는 비록 우리 생산 부서의 사람이지만은 그가 하는 말은 뭐 대부분 맞다, 이런 식으로 농담조로 트윗을 남겼는데요. 이것을 다시 리트윗하면서 어시시빌라가 뭐 칭찬인지는 모르겠네, 아무튼 뭐 좋소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재밌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짧은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런 소식들도 좋긴 하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더욱더 원하는 소식은 아무래도 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흔들리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긴장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러 도시들이 봉쇄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내일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쉽게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진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은 공포의 도가니로 빠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 최근 며칠간은 이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데도 비트코인이 잘 버텼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도 똑같이 잘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짧게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최근 IMF의 데퓨티 매니징 디렉터 직책을 가지고 있는 타오 장 씨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직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무슨 상무 혹은 이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는 최근에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 CBDC의 장 단점에 대해서 기사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곁들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민간 기업과 중앙은행이 함께 만드는 인위적인 CBDC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 기업은 중앙은행이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이제 보장을 하는 디지털 코인을 중앙은행의 감독하에 발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바는 바로 이 민간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리플사가 민간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IMF와 밀접하게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서 이제 리플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완전히 희망회로 및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중앙은행과 민간기업이 협력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비쳐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주목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 같은 맥락의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스차일드의 경제학자가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현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 현금은 디지털 통화로 대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전염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음모론도 돌고 있는데요. 정말 자연스럽게 디지털화로 전부 다 넘어가기 위해서 이 질병을 일부러 퍼뜨리는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퍼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디지털화를 통해 가지고 마음껏 법정 통화를 생산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도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의 구매력까지 언제든지 일일이 차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꽤 오래전부터 음모론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그리고 통화 시스템 체계를 리셋을 시켜버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좀 3000%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음모론을 다 제껴두고서라도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이 전염병 때문에 현금 없는 사회가 더욱더 빨리 저희들 세상에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동반하게 될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도 잘 대비를 할 수가 있고, 특히 XRP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수혜라도 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 즐겁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까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제 방송도 물론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